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도전이 있는 학교, 삶의 전환점이 되는 학교, 2024년도 경기 세월학교 입교를 위한 학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회를 맡은 저는 경기 세월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 만나고 있는 교사 김현주이고요. 연타의 다른 학교 설명회 혹시 가보시는 선생님들 혹은 학부모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특별히 여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더욱 좀 더 경기 세월학교에 대한 신뢰, 믿음, 그 다음에 학교의 비전을 확고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친히 학교 설명회 진행하시고 또 설명도 해주십니다. 본교의 교장 선생님 김문겸 교장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문겸이라고 합니다. 이 먼 곳까지 오늘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꽤 멀죠. 아마 내비로 찍어도 그게 막히면 제 시간에 이렇게 오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은 이천이지만 이천 시내까지 나가는데 5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충북, 음성과 경계선상에 있는 오히려 충북이 더 가까운 이러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와서 기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오성 1이라고 하는 이곳에 학교 협을 잡았습니다. 학교 개교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2013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경기 세월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제가 이 학교에 부임한 것이 21년 9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홍보 영상 만들고 이런 설명회 개최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께 또 홍보 메시지 보내고 상담받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알려졌다 이렇게 생각은 들었지만 아직도 경기 세월학교를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마 부모님이나 학생분들은 그냥 포털상에서 경기 세월학교만 쳐도 한 2년간에 걸친 많은 뉴스거리들이 쭉 뜹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그 경기 세월학교 치게 되면 많은 홍보 영상들이 이런 설명회 했던 영상까지도 풀 버전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도 보시게 되면 학교를 알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오시기 직전에 제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다가 여기 보셨던 영상 중에서 좀 초상권에 문제가 있겠다 싶은 것은 뺐고요. 우리 학교에 보통교과 수업 어떻게 하나, 그리고 대안교과 수업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특색 활동 내지는 우리 학교 시설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올해 진행됐던 것을 모아서 영상으로 만든 것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보시게 되면 클릭해서 들어가면 생생한 영상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학교 이야기할 때 도전이 있는 학교 그리고 삶의 전환점이 되는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신 그 학부모님이나 또는 학생들 원정교가 있습니다. 저희는 원정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경기 세월학교 위탁을 받아서 하는 독립중학교입니다. 그래서 경기 세월학교를 이야기할 때는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도전거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경기 세월학교가 조금 더 있다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전환점이 되는 학교다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경기 세월학교고요. 순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벌써 5번째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 설명회이면서도 내년 3월을 여는 첫 설명회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그리고 학교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3월 4일 날 모든 학교가 개교합니다. 이번 3월 2일이 휴일이라 월요일에 3월 4일이더라고요. 3월 4일서부터 바로 설교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잘 들으시고 또 자녀분하고 상담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서울학교 보통 학교는 땡땡 중학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앞에 경기자가 붙어 있어요. 경기자가 붙었다는 것은 경기 도내에서 유일하다는 겁니다. 경기도에 대한위탁형, 더구나 기숙형, 그리고 사립도 아니고 공립입니다. 공립중학교. 유일한 학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자가 붙었고요. 그리고 세울학교라고, 대한중학교 중에 세울학교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일반 중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임용을 하고, 그리고 일반 중학교 또는 일반 고등학교에 계시다가 경기 세월학교에 뜻이 있어서 오신 분과 또는 의무 발령에 의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보통 센터나 다른 학교하고 달라요. 저희도 발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립중학교라고 하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센터나 아니면 병원형 이런 형태의 위탁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저희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또 불안한 상태가 여러 가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한테 좀 더 적합한 교육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진로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이 개인별 맞춤형 성장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각각 개인에 맞춰준다는 거죠. 개인 상담이건 집단 상담이건 국영수, 과목이든 간에 또는 교육활동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야지만이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러한 자신만의 꿈을 찾고 미래 가치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학생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교육체계를 보시게 되면, 이자를 보시게 되면 함께한다는 것과 더불어가 있습니다. 모든 활동에 있어서 배우는 것도 실천하는 것도 함께하는 겁니다. 선생님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도 같이 합니다. 학생들도 학생들끼리 같이 하고, 그러니까 교과를 배우든지 교과 외적인 것을 배우든지 모든 것들을 학생과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하고 함께 실천하는, 그걸 통해야지만이 학교 자체가 행복해지고 내 자신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은 우리가 학교 내에서 보통 부적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부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학력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정서적인 이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런 회복이 단순하게 상담만 가지고서 회복이 되느냐, 병원형 학교만 가서 회복이 되느냐, 센터만 가서 회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상담과 그리고 아이들 교과와 그리고 교육활동도 그리고 이 내에서 돌보는 과정도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만이 아이가 올바르게 회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성장해야지만이 아이가 자신의 꿈을 갖고 다시 원전대로 돌아가든 아니면 상급학교 가든 간에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개인별 맞춤형 성장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보통교과, 대안교과,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특색 프로그램. 보통 일반 원조비에는 그냥 이 교과만 있습니다. 이 교과만. 근데 저희는 하나, 대안교과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학교에 창의적 체험활동, 자동공신이라고 해서 다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똑같이 있고 다만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 지금 국어, 사회, 수학, 영어, 과학 5과목은 보통교과라고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일반 원접비에서 배우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과학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영수사과 5과목은 보통교과라고 하고 5과목을 배웁니다. 이것을 배우는데 이 3가지는 국어, 사회, 수학은 다시 또 기본, 보통, 심화 3단계로 또 나눠요. 이것을 왜 나누냐면은 저희가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한 반에 10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수업이 어렵습니다.
일반 학교 보통 그 학급에서 15명, 20명이라면 굉장히 적어요. 그러나 저희는 아시다시피 원적교에서 부적응 상태에 있다 다시 우리 학교 위탁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학력 수준이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90% 이상은 사실상 기초학력 부진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교육을 해보게 되면은 구구단이 안 되고 요리수 점수에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상태, 불안 상태이기 때문에 학력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그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평가를 통해서 기본, 보통, 심화. 그러니까 국어도 기본, 보통, 심화. 사회도 기본, 보통, 심화. 그 다음에 수학도 기본, 보통, 심화. 세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본반 같은 경우 많을 때는 한 12명, 14명, 적을 때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위탁까지 돌아가서 남아있는 아이들 있어서 지금 한 6명. 이 6명도 제대로 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수업에 저희 선생님들이 심지어 4분이나 들어가요. 저희가 교과 교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국어 수업할 때 국어 선생님 들어가시고 거기에 기초학력 협력교사 한 분 들어가시고 상담 선생님 한 분 들어가시고 그 교장이 저까지 들어갑니다. 6명 수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겨우 수업이 되고 조금 지나면 이제 한 분씩 빠져도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긴 시간을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형 성장 교육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세한 것좀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카테고리 4개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경기서울학교는 개인별 맞춤형 성장 교육 과정을 한다. 보통교과 배우고 그리고 대안교과 배우고 그리고 일반 학교에 있는 창체 있다. 또 이 학교만의 또 특색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10년 됐다고 했습니다. 2013년.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년과 21년에는 학생 수가 상당히 적죠.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기숙하기가 어려운 이런 환경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집에서 원격 수업을 받았잖아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적었던 부분이고 지금 작년의 경우에 84명이 입학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4명이에요. 저희가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48입니다. 이것은 기숙사에 한 반에 3명씩 남녀 똑같이 3명씩 넣었을 때 48명이에요. 근데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여학생이 1.5 내지 2배 많아요. 그럼 남학생 반은 남고 여학생 방은 모자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녀가 분리되어 있는데 방을 쪼개서 같이 혼성으로 줄 수가 없어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48에 24, 24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입교 학생 수가 늘었어요. 그 전에는 입교 학생 수가 적어서 내면 다 들어오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올해서부터는 낸다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서류 접수 과정, 면접 과정 거쳐서 일정 정도는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감안하시고 내년은 아마 더 숫자가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황 보시면은 저희가 교과 교사가 7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상담 선생님 일반 학교보다 많습니다. 3분입니다. 상담 3분. 그리고 복지사 선생님 4분 계세요. 이 의미는 복지사 선생님 4분은 저녁 시간대에 5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9시부터 5시, 오후 5시까지는 저희 교과교사 선생님하고 그리고 상담 선생님 3분이 아까 얘기했던 보통교과, 대안교과 또는 특색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상담활동 운영합니다. 그리고 5시에 끝나는 주간 선생님들은 일반 학교 선생님들과 똑같은 거예요.
퇴근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여기서 있기 때문에 또 통학 저희도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기숙사에 저희 집은 선생님 별도 기숙사 없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같은 방 묶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퇴근 이후에도 계시는 우리 저 뒤에 계시는 교감 선생님도 아이들 같이 머무르시면서 퇴근 이후에도 아이들 상황 돌봐주고 계세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 5시면 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거하고 있기 때문에 몇 분의 선생님들은 주간과 야간 계속해서 아이들이 또 요청하고 막 그렇게 해서 사실 주야간 없이 이렇게 교육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생님들의 또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거기 기감에서 안 내다볼 수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네 저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학부모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안 된다는 거 사실은 거기에 있지만 끊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내년에 모집시키 보시게 되면은 3월, 4월, 5월, 8월, 9월 5번 모집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번 모집했어요. 여기에서 내년에 요 5월이 한 번 더 늘어난 겁니다. 5월이. 그래서 1학기 3번, 2학기 2번 뽑습니다. 입단 기간은 1년입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48명. 방 하나에 3명이 쓰게 됩니다. 원래 초기에는 2층 침대였어요. 센터도 아이들 돌봄 치료 쪽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투여가 돼요. 거기도 방은 저기 2층 침대입니다. 2층 침대 굉장히 불편하죠. 적은 공간에 많은 수를 수용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1층 침대예요. 1층 침대 3개 있고 책상과 그리고 옷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책상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많이 거의 없어요. 공부하기를 바라지만 안 하더라고요. 제 소망입니다. 올해 한 학생이 나타났었어요. 나타나서 책상이 어둡다고 그 탁상 전등 좀 달라고 해서 전등 하나 사줬습니다. 그 뒤에 안 하더라고요. 그 학생마저도. 달력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학교 공문으로도 나갈 겁니다. 자, 3월에 첫 주 되면은 3월 4일서부터 바로 서류 접수 시작합니다. 금요일까지. 금요일날 12시에 서류 접수 마감입니다. 학교 측에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럼 학교에서 서류 작성해 주십니다. 총 4장 정도 될 거예요. 서류 접수해서 부모님이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공문으로 저희 학교 쪽으로 그 경기도 공문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문으로 옵니다. 공문으로 오고 선착순 아닙니다. 일주일 내에 늦지 않게 금요일까지만 서류 접수해야 되고 12시 넘으면 그 뒤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공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문에도 그렇게 나가야죠. 다음 주에 서류 발송하기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개별 통보합니다. 통보해서 모두 접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면접을 봅니다. 이때는 학생과 부모님 같이 오셔야 됩니다. 면접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 주에 이때는 화요일에 들어요. 화요일 2시에 짐 싸갖고 기숙생활 해야 되니까요. 저희는 세월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4일간 화, 수, 목, 금 우리 학교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주간과 야간. 이렇게 생활할 때는 경기세월학교에 위탁이 된 게 아니에요. 4일간 지내보는 거예요. 4일간 지내보다가 지낼만 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 위탁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위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4일간은 적응하지 못하면은 정 힘들면 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들어와서 1시간 만에 나간 아이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잘 모르시는데 아이들이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이 모이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하다가도 갑자기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저희가 아무리 선생님들이 계셔도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어리잖아요. 부모하고 떨어져서 24시간 그렇게 생활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외톨이로 살아도 됐지만 여기 와서는 같이 살아야 돼요. 한 반에 3명씩 살아야 됩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가거나 아니면은 또 이 안에서 또 공동체를 해치는 행동들이 발생돼요. 그럼 저희가 또 내보내거나 이렇게 합니다. 방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방에 3명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거라 최근에 교체된 거라 책상과 침대나 이런 것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청소를 워낙 안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락거릴 때 저희 여사님이 청소를 해주십니다. 준비한 방법은 오늘처럼 이렇게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던가 아니면은 이천까지 저희가 전세 통학버스를 운영합니다. 이천역이나 또는 터미널까지 아이를 데려다 주시면은 이거 부모님이 반드시 거기까지 데려오셔야 돼요. 아이 혼자 가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반드시 데려다 주셔야 되고 시간 안에 그렇게 데려다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아실 필요는 없고 통학버스가 운영이 된다는 거. 하도 어떤 애들이 오냐고 물으셔갖고 저희가 조사한 게 있어요. 이건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유형이 다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유형이 다 옵니다. 본인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경기세월학교에 올 이유가 없을 거예요. 여기 속하지 않으면. 근데 다행인 것은 학교폭력 가해자는 전체 인원의 채 5%도 안 돼요. 들어와서 못 견뎌요, 본인이. 그런 상황을.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이 있는데 본인이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공동체하고 이런 것들을 못 견뎌요. 들어왔다 하더라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나가는 학생이 이쪽 학생입니다. 저희가 보통 교과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 보통 심화 3단계 하는 거. 이게 수학 수업. 저희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국어 수업은 도서관에서 서당식으로 좌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사회 수업. 일반 교실과 이 3층에 노트북이 구비된 전자칠판이 구비된 교실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본 보통 심화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이 보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이거는 찍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이나 교감수이나 저는 거의 그 매일같이 교실에 들어가거나 교실에 가서 수업하는 거 계속 보거나 동참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수시로 찍어요. 아이들 곁에 계속 머무르면서 개별적으로 지도를 해주십니다. 이거는 저희가 며칠 전에 공개 수업했을 때 영어 수업 장면입니다. 그리고 상담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집단 상담 수업, 일주일에 한 번씩 집단 상담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경기도 전체 상담 선생님들 모시고 가장 최근에 11월 달에 공개 수업을 진행합니다. 저희 공개 수업은 도내 공개 수업 또는 교내 공개 수업 월 1회씩 합니다. 그만큼 공개 수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이나 아이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이런 아이들 데리고서 초기에는 무슨 수업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또 수업을 해야지만이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수업하지 않고 상담이나 또는 외부적인 활동만 가지고서는 아이들 절대 치유,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모든 공개 수업 끝나고 나면은 금요일 오후에 이와 같이 전체 선생님들이 모여서 수업 연구회라는 걸 합니다. 그 수업 공부를 가지고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 아이의 수업에서 어떤 것들이 좀 더 도드라졌는지, 뭘 배웠는지,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 이 교과 시간은 이랬는데 왜 이 교과에서는 어떤 성장이 일어나는지 하는 것들을 서로 간에 배우고 같이 컨설팅하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또 한 컷을 찍고 다음 대안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안교과는 주교과는 6개입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3과목씩 하는 것이 주교과예요. 이따 돌아보시게 되면 2층에 가사실이 있습니다. 가사실에서 제빵 선생님. 저희 대안교과 선생님들은
전문성을 띈 선생님들이 외부에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수업하시는데 저희 보통 교과 선생님이 또 보조로 같이 들어갑니다. 두 분이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한 분은 진행자, 한 분은 보조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빵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주일에 2시간씩 들었으니까요. 제빵 시간이. 그래서 만들어진 이런 빵들 서로 나눠 먹고 지역에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체인지 메이커라고 하는 수업은 이제 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미래 사회에 같이 하기 위해서 주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책자 만들기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또는 POD 상품 만드는 이런 것들 아이들이 처음에는 노트북을 잘 제대로 못 다뤄요. 조금 지나게 되면은 노트북을 다루고 그리고 구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본인이 창작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이런 교과입니다. 이 체인지 메이커 시간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그림과 그리고 시를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것을 가지고서 아이들이 책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하게끔 주기 위해서 지금 잠시 휴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나온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기의 시들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한 거예요. 그 책자로 발간한 것을 학교에서 공유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한 권씩 받아서 저희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책을 내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겠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또 어떤 아이는 자기 개인적으로 글 모아갖고 개인적으로 책을 또 며칠 전에 발간을 했습니다. 대한교과정에 또 하나 뮤직앤송이라고 해서 지금 아이들이 그 뮤지컬 관련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학기 때도 공연했었는데 2학기에는 영상으로 촬영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면동영화 교과가 있습니다. 1학기 때 아이들이 담당해서 상영했던 이런 극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교과로서 공간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저희가 그 나눔과 성장실 나성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저 뒤쪽을 보시게 되면은 벽면에 그 네모나게 돼서 그림 하나하나씩 타일식으로 그림 하나하나 있어요. 저거 하나당 한 명이 왔다 갔다 생각하면 됩니다.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공간 디자인 시간에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도안 골라서 선생님 도움받아서 그리고 나간 것들입니다. 저희 학교의 모든 공간에 공간 디자인 시간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벽화라든지 또는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돌아보면 작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으로 구성된 학교입니다. 지금 이 보시는 것도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벽화입니다. 바깥쪽에 급식실 벽면, 급식실 벽면이 그냥 그 시멘트 그 색깔이었어요. 밋밋한 이것을 공간 디자인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거기다 타카 쏘고 방음제 붙이고 이런 모든 작업들을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해나갑니다. 자기들이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이 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실내와 실외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1층 강당에 설치된 실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깥쪽 저 뒤쪽에 캠핑장 있는 쪽에 야외 클라이밍장이에요. 그래서 날 좋을 때는 야외에서 하고 춥거나 비 오거나 이럴 때는 실내에서 클라이밍. 역시 전문 선생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집단 상담 이것도 아이들이 이렇게 많을 때는 꽤 됩니다. 들어와서 그 서클을 통해서 갈등을 조정한다든지 미술 치료를 통해서 치유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상담 활동들을 펼칩니다. 이 미라클 모닝 전에 미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라클 모닝은 이 자리에서 화요일 1교시가 미라클 모닝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이었어요. 1교시에는
전체 선생님들과 전체 아이들과 이 공간에서 의자, 여기 있는 의자, 이 의자를 다 가져다 이 반원식으로 앉습니다. 앉아서 일주일간에 있었던 자기 성찰의 과정이라든지 또는 내가 자랑할 것 또는 세월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약속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수어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자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성장도 축하 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장도는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1년 동안 6단계로 성장을 합니다. 6단계까지 간 아이는 한 명도 없어 지금까지. 단계마다 아이들이 교육활동, 교과활동, 친구들과 관계 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단계마다 선생님들이 같이 논의해서 한 단계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성장돼서 올려줍니다. 아이들은 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어떤 벌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이 그만큼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이 세월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아이들이 그쵸? 자존감이 높아지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또 올라갈 때마다 보상도 주어집니다. 여기는 지금 올라갈 때마다 본인한테 주어지는 몇만 원의 과자인데 그 과자를 아이들이 올라가면서 그 과자들을 일반 아이들한테 다 풀어서 같이 먹더라고요. 또 보통 5만 원 상당 받아서 나가서 선생님하고 같이 외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표 보시면 이렇게 운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3교시부터 8교시까지 대한교과 3과목 그리고 목요일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대한교과 3과목 그리고 아까 기본보통 심화 화요일 3시간 수요일 3시간 이렇게 세팅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새우장, 새성장, 집단상담 이것은 세 분의 상담 선생님께서 운영하십니다. 이거 외에 일주일 동안 별도로 아이들마다 아이가 저희가 최대로 들어오면 48명입니다. 48명을 3으로 나눴을 때 세 분의 상담 선생님이 아이들을 나누어서 개인 상담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진행합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 시간표상의 집단 상담, 그리고 아이들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새우장, 새성장이라는 것은 갈등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통합여행. 일반 학교에서 그 수학여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일간 진행합니다. 통합여행, 2학기 때 진로여행이에요. 아이들이 갈 지역 정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하고 예산 짜고 그리고 여기 지도교사 배치되고 그렇게 사전에 발표하고 그리고 답사 갔다 온 다음에 다시 또 사후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 2팀, 청계산이죠. 서울 2팀 이렇게 전주, 이천 이렇게 4개 팀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얼마 안 됐죠. 29, 30, 12월 1일 3일간 2학기 진로계획입니다. 첫 번째 타임에서는 이게 아이들 아까 나왔을 때 노래 음원 스튜디오 가서 분당 스튜디오 가서 음원 녹음한 겁니다. 개개인 부른 것을 나중에 반별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이와 같은 문화예술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둘째 날은 과천에 국립과학관 가서 자연과학에 대한 원리 체험하는 것 이러한 것을 진행했고요. 3일차 때는 이제 진로 심화라고 해서 4개로 선택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만화 제작,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 또는 제빵, 그리고 실용음악 그래서 오전에 걸쳐서 진행됐던 이런 겁니다. 교과 체험도 월 1회씩 합니다. 아까 5개 교과 있었잖아요. 진로까지 하면 6개 교과입니다. 국영, 수사, 올해는 체육, 진로 이렇게 해서 월 1회씩 이건 사회교과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체험 같은 것이고요. 각 교과마다 주제하고 연동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치 활동의 생태 체험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뒷산이 학교산입니다. 그리고 텃밭이 굉장히 넓습니다. 농사 지으려도 너무 넓어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중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하는데 여기가 좀 다니기가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포크레인 이용해서 길을 좀 넓게 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학교 졸업밭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4월 초면 졸업이 열립니다. 그럼 4월달 아이들하고 선생님들과 같이 졸업 땁니다. 졸업 따서 가져서려서 졸업 씻고 삶고 붙이고 해갖고 서로 이렇게 나누어 먹습니다. 한 서너 번은 하더라고요. 이렇게 졸업밭이 워낙 넓어가지고. 그리고 아이들 그 온실에 학급별로 그 상추, 가지, 고추 이런 거 적당량 심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따가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꽃밭을 갖고 오는 것보다 워낙 잡초가 많이 자라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잡초밭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거의 잡초밭입니다. 정말 키우기 힘들더라고요. 심을 때는 참 잡초 뿌바만 심었는데 며칠 손 안 대니까 저기 뒤에 오신 분 있어요.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각 교실에 한 개씩 있어요. 이거 그 인조 화단입니다. 근데 실제 꽃이에요. 이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 프로젝트라고 해서 1학기 때 이것은 서울 스튜디오로 나간 겁니다. 이것은 2학기 때 분당. 원래 한 번만 하는 건데 2학기에 들어온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학기 아이들도 경험해야 된다 해서 다시 예산을 투여해서 이와 같이 2학기 때도 했습니다. 아마 2학기 때 한 아이들은 수료할 때쯤 음원이 발매되고 그 음원이 멜론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직접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실제 상용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 있는 분들 거기서 사시면 됩니다.